당신은 흰인수염고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캉글롱의 크기가 충분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하지만 이 괴물 앞에서 그들은 아기입니다. 4천만 년 전의 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2023년에는 화석이 교과서를 직접 폐지할 것입니다. 이 괴물의 무게는 340톤입니다. 푸른 고래의 거의 2배의 캉글롱 무게의 10배 하지만 더 터무니없는 것은 그의 몸무게가 아니다.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그의 신체 구조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이 단어를 읽을 때 한마디만 이 물건 크리스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페루 메갈리틱이라고 합니다. 이 괴물 세계의 고생물학자들을 침묵. 이건 전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추정 중량은 340톤입니다. 흰인 수염고래의 2배에 가까운 크기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뼈 극심한 뼈 경화증 및 후골 질환 대부분의 해양 포유류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살아있는 뼈의 밀도 공학적 콘크리트와 비교 가능. 그는 바다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물리적 계획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다이빙의 해저에서 꾸준한 움직임. 그는 정작 거대주의에 대한 고생물학자들의 이해를 깨뜨렸다. 진화의 전체적인 내재적 상상력. 그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말해줘. 이 과정은 그가 2010년에 했던 것보다 더 터무니없다. 페루 고생물학자 이카 사막을 방황하는 마리오 우르비나 해변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모래에서 몇 개의 어두운 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모양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떠났다. 이것들은 단지 몇 장의 임의의 사진입니다. 3년 후 국제팀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는 사진을 응시하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한마디, 이것은 돌이 아니다. 이것은 뼈입니다. 이 7개의 단어만 평범한 사막을 걷게 하라 교과서를 다시 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팀이 학살당했습니다. 페루 사막으로 그들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있다 끌 브러쉬를 사용하여 조금씩 파냅니다. 13년 계획 13년 완전한 해골을 파낸 줄 알았지. 틀렸어. 그들은 마침내 13개의 완전한 흉추만 제거되었습니다. 갈비뼈 4개, 그리고 완전히 넓은 뼈. 이 부분만 전체 윤곽선의 철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해의 총 무게는 5톤 이상입니다. 성인 아프리카 코끼리는 5톤에 불과합니다. 즉, 이 부러진 뼈들 코끼리 전체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이 살아있을 때 무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해 주어진 숫자는 85톤의 보수적인 추정치가 시작됩니다. 최대 340톤 대왕고래의 한계 기록은 190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거의 2마리의 푸른 고래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몸무게가 아니라 그의 뼈야 선형 대형 가상 결정 바다에서 장거리 수영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벌집 모양의 공극이 골격 내부에서 진화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개부력 증가물에서 수영할 때 덜 노력합니다. 페루 경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뼈는 거의 단단하다. 터무니없는 밀도 뼈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연구팀 드릴을 꺼냈다. 첫 번째 드릴다운 드릴이 고장났습니다. 잘 들었어. 화석은 전기 드릴보다 어렵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눈이 멀었다. 그리고 이 골격 특징, 그의 핵심 생존 비밀도 밝혔다. 그의 몸 다이빙을 위해 태어난 바다 밑바닥에서 태어난 빽빽한 뼈는 천연우리 헛간과 같습니다. 바닷물의 이점을 쉽게 상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승과 싸우기 위해 여분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머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무 무겁고 멍청한 것 무엇으로 살 것인가? 과학자들은 3가지 추측을 했다. 각각은 생각하기에 무섭다. 첫 번째, 그는 해우처럼 얕은 바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입 계획 조개류 및 연체동물 하지만 넌 수확을 해 수백 톤의 시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껍질을 갉아 340톤 먹이기. 그건 사냥이 아니야. 그것을 만성기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인종입니다. 4천만 년 전에 바다 과학자들에 의해 고기 분쇄기의 시대로 묘사 드래곤, 킹 에센스, 자이언트 상어 고대 바다, 악어는 매일 미친 듯이 싸웁니다. 해저에는 신선한 시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페루 경전은 노력이 없는 경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수혜자. 이 길은 노력을 절약합니다. 안정적이고 그의 무게로 아무도 감히 그를 강탈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것은 또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그는 사냥꾼이다. 먹이를 쫓는 종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 암초로 위장 먹이가 그의 그림자 속으로 헤엄치기를 기다리며
그럼 격렬하게 입을 벌려 거대한 진공 흡입으로 먹이를 통째로 빨아 당신은 상상 바다 및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암초가 있습니다. 지형인 줄 알았잖아. 사실이비야. 그의 가까운 친척 드래곤 킹 스피릿 4천만 년 전의 바다에서 최고의 살인자였습니다. 몸은 뱀장어처럼 가늘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가득한 입, 한 입 먹어 뼈와 고기로 부서짐. 페루 경전이 용왕 정령의 현실을 계승한다면 그의 무서운 크기에 곱하기, 그럼 그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죄수가 아니야. 하지만 움직임이 필요 없는 바다 전체의 왕. 하지만 이 발견은 고생물학 커뮤니티 프라이어를 만드는 것,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그는 부러졌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철칙 교과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고래의 거대한 크기는 약 500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후 변화 영하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고래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흰인 수염 고래는 진화했다. 우리는 항상 거대한 고래가 현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루 고래는 그냥 누워 있었어. 단단한 뼈 더미로 차갑게 말하세요. 잘못된 이 크기는 3,500만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시차는 3,400만 년, 이번호 인간 종이 살아온 전체 시간보다 더 오래 그는 자신의 화석으로 증명합니다. 정자조와의 거대함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거짓 경보에 목숨을 바친 조상, 작은 생물이었을 때 또 다른 선사시대 놀라움, 이미 무게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아이카 사막 아래 고대의 짐승이 등을 대고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선사시대 해양생물의 화석, 그러나 지구 진화의 역사 한때 존재했던 종, 다양성의 빙산의 일각, 언젠가 다른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상한 돌을 보세요. 무작위로 2장의 사진을 찍다. 그리고 몇 년 후 새 신문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페루 드라마 그 묘지에서 가장 크지도 않아 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과학은 결코 완성된 책이 아니다. 다 된 줄 알았던 책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뒤집히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페루 경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선사시대의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우리에게 말해줘. 우리가 이 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땅 수천만 년 전 심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다에서 방황하는 것들, 우리는 완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길을 걸을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발 밑의 땅 수천 년 전에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생물학자가 있다. 거의 50년 동안 그를 쳐다보며, 그러나 발견난 그의 엉덩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은유가 아닙니다. 사실이야. 이건 이상한 질소 벌레라고 해. 5억 년 전 캄브리아 해저 생활. 그는 온몸에 가시가 있다. 발은 충전되지 않은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가스 빨대에 입은 밥으로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5억 년 전에 미니어처 고기 분쇄기 더 터무니없는 것은 그의 이름은 오기를 고집한다. 환각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를 꾸짖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에게 삶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1911년에 시작된다. 그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보기스 엽산 파헤쳐졌다. 안에 묻힌 것은 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혼란스러운 화석들 중 일부입니다. 온갖 기묘한 삶의 흔적이 쌓여있다. 제작자가 멋진 공장을 연 것처럼 그런 모든 청구서를 내대서 단번에 이 바위에 떨어졌다. 질소벌레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를 처음 본 사람 영국의 고생물학자 코네이 모리스 1977년 그는 총알을 깨물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세요. 복원 그리기 그는 온 세상을 바보로 그린다. 토양의 나쁜 벌레 등의 단단한 가시가 있는 다리로 걷다 배, 밑에 부드러운 촉수 장식품으로 공중에 떠있음, 감의 와이어 브러쉬처럼 보입니다. 모리스는 그를 히그리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환각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교과서에 인쇄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주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동물 그림 전체를 거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마오티안산 잎사귀, 청장, 윈난, 중국 많은 보존이 발굴되었습니다. 매우 온전한 캄브리아 화석 중국 고생물학자 호시안광의 팀, 이 화석을 정리하는 동안 파괴적인 진실을 발견, 모리스가 다리로 사용했던 긴 가시 등의 방어용 무기, 그가 장식용 촉수로 사용한 부드러운 스트립 걷기의 진정한 다리입니까? 각 다리 끝에 발톱으로 나쁜 벌레는 걷기를 위한 강철 브러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다리로 기어가는 사람 등의 스파이크가 있는 애벌레의 세상은 조용하다 거꾸로 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어디에 있는지 무작위로 새로운 퍼즐이 나타납니다. 화석의 양쪽 끝은 검은 구이다. 눈이 없다, 입이 없다, 머리가 가져갈 소자나 함할 기능이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구체 중 하나를 응시한다. 수십 년 동안 시청 집단은 그것이 머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고생물학자 이 영역에 대한 세미나를 갖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종이를 보냅니다. 그의 뇌 구조에 대해 논의, 그의 식사 스타일에 대한 추측. 2015년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틴 스미스 팀 전자 현미경으로 화석을 다시 검색, 방금 숨막히는 진실을 발견했어. 거의 40년 동안 연구된 머리, 전혀 머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상한 질소 벌레는 죽은 후 형성에 의해 압착되었습니다. 항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은 내장 순식간에 세계 고생물학 공동체는 집단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5억 년 전의 배설물 덩어리에 대항하여 40년간의 진지한 토론, 그의 신경계. 이건 농담이 아니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학문적 역사입니다. 진짜 머리는 다른 쪽 끝에 있다. 국수처럼 가늘다. 그것은 한 쌍의 단순한 단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만 지각할 수 있음. 5억 년 전 시각장애인이 도처에 있었던 캄브리아 시대 바다에서 그는 이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 0.1에 불과하더라도 사이클롭스도 왕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이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다. 작은 비늘로 빽빽하게 덮여 기어처럼 회전 빨려 들어가는 모든 것 안에만 있지만 밖으로는 아닙니다. 연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 이빨은 미네랄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상어의 이빨보다 더 단단한 몸매 1cm. 그런 입으로 그는 5억이었다. 이전에 살아있는 고기 분쇄기 플랑크톤을 전문으로 하는 딱딱한 껍질 포식 과정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깔끔한 저항할 여지간이 없음. 그 등에 14개의 단단한 가시. 그것은 정글의 법칙의 캄브리아 시대의 그였습니다. 생존의 근본 원인, 그 당시 바다에서 2미터 길이의 이상한 새우가 있습니다. 5개의 눈이 떠있는 오팝인 해산물 각계각층의 최고 포식자. 그리고 나쁜 사람은 겨우 1cm입니다. 오래전에 먹어치웠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2000만 년 이상 살았다. 이 가시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강철 파이프만큼 단단합니다. 그를 삼키고 싶은 포식자 목구멍이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쑤시개로 가득 찬 미트볼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다리처럼 각 다리 한쪽은 체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압력을 조절하여 팽창 및 수축 제어 원리는 유압 장치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는 5억 년 전에 유압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다리는 양파와 같습니다. 케라틴이 2개에서 3개 겹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발톱은 오래된 발톱 안에서 자랍니다. 몰팅으로 대체 그 오래된 발톱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스킴 여전히 플랫폼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5억 년 전에 백업 시스템을 설계해서 했습니다. 손상된 부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단에 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질소벌레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가 얼마나 이상한지, 그것은 삶의 진화에서 그의 위치입니다. 2014년 과학자들이 그의 특별한 발톱 구조를 연구했을 때 이 레이어링을 확인하십시오. 몰팅으로 대체된 공사 온 지구, 오직 하나의 현대 생물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벨벳 벌레. 이것은 의미합니다. 열대우림에서 분출하는 사람들, 벨벳 벌레 사냥 5억 년 후 질소벌레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리고 벨벳 벌레는 절단 환자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선을 당겨 모든 진실이 폭발했다. 이상한 질소벌레는 밤동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밤동물들은 절단 환자의 조상,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지구상 동물종의 80% 이상이 모든 곤충, 거미개, 랍스터, 모든 것이 이 머리와 꼬리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된 괴물에 접시에 털이 많은, 거의 많은 게 그의 먼 친척입니까? 하늘의 나비, 거미줄 위의 거미, 복잡한 왕국을 튀기는 개미. 이 모든 것 5억 년 전에 작은 괴물의 후손들, 괴상한 벌레가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 그는 캄브리아에서 2000만 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남기지 않았다. 언어 없음, 문명 없음.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시기야 40년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괴물 지구상 80%의 종의 공통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느끼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어떤 것의 의미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취하는 모든 단계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기 위해. 그러니 당분간 방향을 보지 마세요. 그냥 멈춰. 이상한 폭탄 벌레는 멈추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오늘 있는 이유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